자, 이번에 했던 내용에 대한 숙제 정답입니다. 캡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119쪽부터 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전반적으로 없고요. 좀 문제를 내용을 이해하기에 좀 좋은 문제가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 1번 문제 같은 아이들 이런 거는 뭐 사실상 원래라면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정성적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. 뭐 1번 문제나 뭐 아니면은 이제 5번 문제 같은 경우에 분자량 구하는 거. 분자량 구하는 이 부분이 그나마 이 단원에 나오는 계산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계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이런 문제 틀리셨다면 앞에 다시 식이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식에다가 넣어서 한번 풀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그 식을 유도를 할 수 있는지 한 번쯤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써보시면 훨씬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다른 건 크게 어려운 것들은 없고요. 7번 문제 같은 경우도 정확히 내가 삼투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자,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전반적으로 6번 문제 그리고 6번 문제 정도가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런 문제는 뒤에도 좀 나와요. 이게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해서 끓는 점 그래프가 이렇게 시간에 따른 온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온도가 지속적으로 변하는 이 구간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. 분명히 끓고는 있어요. 끓고 있는데 원래라면은 끓는 점에서 끓고 있는 중에 이 모든 게 기체가 되지 않는 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죠. 하지만 실제로 용액을 이렇게 가열을 해보면 계속해서 증가합니다.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다른 건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. 여러분이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넘어와서 10번, 11번 10번, 11번 얘네들도 조금 계산을 하는 건데 10번은 계산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해석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11번은 또다시 분자량이죠. 화학식량 구하는 겁니다. 이건 여러분들이 앞에 식 보지 말고 직접 한번 값들, 미지수로 나와 있죠. 이 미지수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라는 문제니까요. 한번 제대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,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은 3번, 4번 같은 문제들은 좀 잘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결국 얘네들은 어떤 농도로 표현되어 있는 이 용액을 다른 농도를 나타내는 용액으로 만들 때 얘를 사용을 한다. 그렇다면 얘를 얼마나 뽑아가지고 이거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상 되게 많습니다. 실제 실험을 할 때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에도 좀 어려운 문제로서 많이 낼 수 있는 문제예요. 그러니까 3번, 4번 특히 4번의 실험 과정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. 4번 실험 과정 보시면은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자, 뒤도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아예 뒤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9번, 10번, 11번, 12번 9번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이 점에 대해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. 9번 문제 좀 잘 생각해 보시고 학원에서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10번이랑 12번 10번, 12번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거죠. 이렇게 끓는 점 지난 이후라고 할까요? 첫 번째 끓는 점을 도달한 이후에 온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? 이 부분에 대한 거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맞추시면 참 잘하신 거고 못 맞추신다 해도 괜찮습니다. 학원에 오셔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